이제 여태껏 우리가 1980년서부터 2009년도까지 7번의 위기를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문제는 이제 2020년 지금 아니겠어요. 작년도 성장률은 그죠? 2.0이었어요. 근데 금년 성장률은 지금 아직 뭐 금년 농사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대충 마이너스 1.3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3이라고 하면 작년에 2.0에 비해서 1.3 마이너스 1.3이니까 성장률이 3.3%포인트 추락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마이너스 3.3 성장률 포인트 추락을 들여다보니까 소비가 마이너스 4, 소비가 마이너스 4, 투자가 플러스 2.7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수 쪽에서 마이너스 1.3이 왔고, 그 다음에 수출에서 마이너스 2.0이 왔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도 그런 면에서는 2009년도 위기하고 매우 비슷한 게 2009년도 위기도 내수도 부진했고 수출도 부진했잖아요. 2020년도 위기도 성장률이 3.3%포인트 추락했는데 내수가 1.3포인트 떨어졌고 외수가 2.0% 떨어졌단 말이죠. 따라서 이번 위기도 2009년도 위기하고는 매우 비슷한 면이 있다. 다만 다르다고 하면 2009년도는 내수 중에서도 투자였었어요. 근데 금년에는 내수 중에서도 투자가 아니라 소비가 상당히 부진하다는 것이죠. 그게 뭐 차이라면 차이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2020년도 올해 농사가 다 안 끝난 시점이라서 아직도 우리가 데이터가 충분하진 않지만 어쨌든 적어도 지금 반년 동안의 성장률을 가지고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지금 2020년도 위기도 내수가 그다음 내수와 수출 부진이 이제 같이 이제 가는 그런 형태의 경제 위기다 꼭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극복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 정부는 이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죠? 각종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고 재난지원금을 주고 이제 그러는 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우리 경제가요, 2천조 경제거든요. 2천조 경제에서 대체로 소비가 한 1,000조쯤 절반쯤 돼요. 이 절반쯤 되는 소비가 그죠? 이번에 코로나로 얼마나 타격을 받았을 것인가, 소비가. 그러면 10%만 가정할까요? 10%만 가정해도 소비는 거의 100조가 줄어들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소비가 100조를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부가가치가 100조가 준 거니까 매출로 따지면은, 그렇죠? 그것이 한 4배 정도 되니까 매출은 거의 400조 정도가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400조의 매출이 줄고 부가가치가 100조 정도 줄었다고 했을 때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소비를 틀어막을 수 있겠는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재난지원금 그때 1차가 그때 총액이 얼마였냐면 14조였거든요. 2차가 7조였어요. 그러니까 합해봤자 20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소비가 10% 이번에 코로나로 타격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100조인데 여태껏 정부가 쓴 지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지원의 합계를 우리가 감안한다고 보면은 소비 감소를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은 소비 감소를 그죠? 소비 증가로 이끌기에는 정부의 재정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대로 최소한의 재난지원금은 뭐 주는 게 불가피하다고 봐요. 금년에 줬듯이 내년에도 뭐 한 10조, 20조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걸로 소비가 안 살아난다는 거죠. 그걸로 우리 경제가 안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결국은 그 동력은 수출에서 나와줘야 되고 그 동력은 투자에서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8번의 위기를 보았을 때 소비가 살아나서
특히 정부 재정의 역할로 소비가 살아나서 경기가 극복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수출이 살아나거나 수출 때문에 투자가 살아나거나 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났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보다 적극적인 투자 정책, 보다 적극적인 수출 지원 정책이 따라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하려면 뭘 하겠는가? 첫 번째, 환율이 지금 눈만 뜨면 지금 원화가 환율이 떨어지거든요. 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환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원화 환율을 절하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엔 이제 각종 투자에 관련된 규제를 조금 풀어줘서 특히 수출과 관련된 투자나 첨단 산업과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서 그쪽에 투자를 살리지 않으면, 그래서 민간 자본이 수십조 수백조가 투자로 투입이 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 1인당 몇만 원, 몇십만 원 줘가지고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 어쨌든 지난 8번의 위기를 통해서 보면은 대부분의 위기가 정부의 역할에 의해서 위기가 극복이 된 것이 아니고 민간에 의해서 됐고, 민간 중에서도 특히 투자에 의해서 됐고, 투자 중에서도 특히 수출과 관련된 투자가 위기 때마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견인 역할을 했다는 면을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이번의 위기도 저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봐서 정부의 전향적인 투자 촉진 정책, 수출 지원 정책, 그런 것이 채택되지 않으면 2021년도 내년도는 금년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훨씬 더 핍박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층과 중소 영세 상인에게 돌아간다는 그 점을 저는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정한 복지는 진정한 일자리 만드는 것은 투자와 수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것이 지난 40년 동안의 경제 위기를 우리가 보면서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